반갑습니다. 고건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증시는 메타 이슈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강하게 하락에 나왔습니다. 메타가 현재 남는 연산 자원, 즉 컴퓨팅 자원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메타는 매출 기대감의 상승, 반도체 섹터들이 하락에 나왔는데요. 메타가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가 하락에 나온 가장 큰 이유는 클라우드 사업이 이미 과잉 투자했다고 느끼는 시점이 이르면 이미 메타 기준에서는 우리가 지금 AI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고도 연산이 남으면 그때 클라우드 사업에 진입할 거야. 우리 이거 남아둬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현재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너무 과투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코어이브, 네비우스, 아이랜 등등 네오 클라우드 기업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업 영역을 대기업이 진출한다 라는 이슈로 인해서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론, 샌디스크 등등은 메타가 더 이상 컴퓨터 연산 자원이 남으니까 칩을 구매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우려감에 하락. 그리고 사이퍼 마이닝 포함해서 아이랜, 코어이브 등은 우리 매출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이슈로 하락이 나오면서 전날 좀 반도체 섹터들이 밀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진입했다라는 거예요. 1시간봉 기준에서 현재 하나의 버터플라이 패턴, 하모니 패턴을 가지고 나서 C에서 D까지 상승이 나온 상태예요. 흔히 이런 패턴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한번 눌렸다 올라가는 것이 정석적인 패턴이거든요. 자,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패턴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이 하나의 상승을, 즉 아까 하모니 패턴 기준에서 C에서 D까지의 상승을 피보나치로 그려놓고 되돌림 파동이 나왔을 때 여기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아니면 더 무너지더라도 피보나치 0.5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하나 둘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돌파가 나와준다면은 이제 증시는 하나의 삼각수렴을 가지고 나서 새로운 신고가로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필수적으로 지지받아야 되는 0.382 그리고 0.5를 이탈할 경우에는 밑으로 하방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즉 전날 나왔던 하락은 하나의 되돌림 파동으로 충분히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서 더 하락이 나온다는 것은 되돌림 파동이 아니라 결국 하나의 기술적인 반등이 끝나고 나서 추세 상단을 동일하게 6월 4일 그리고 6월 23일, 6월 17일의 고점을 이번에도 돌파하지 못하고 밑으로 밀려버리는, 그렇다는 것은 이번 하락이 지금 이 파란색 화살표처럼 결국 하나의 이 삼각수렴 내에서 삼각수렴 추세 하단을 이탈하고 강하게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박스권을 이탈할 경우에는 마이너스 5% 이상의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점만 우리가 우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 오늘 고용지표를 소화하면서 치고 올라가는 것만이 정답인 시장이긴 하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21시 30분에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예상치는 114K로 일단 172K보다 낮은 구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베센트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현재 경제가 너무 견조하고 중동 이슈에도 매월 17만 명의 일자리가 증가되었고 그리고 이번에 나올 고용 데이터가 매우 강하게 나와도 나는 놀라지 않을 거야 라고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고용이 높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자, 그렇다면 증시가 어떻게 되냐? 전날 23시에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에서 물가 지수가 전월보다 그리고 예상보다 강하게 하락이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더 축소됐어요. 원래는 금리 동결 확률이 60%에서 70%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장 초반에 반도체는 메타 이슈로 하락이 나오지만 이외에 다른 섹터들 위주로 순환매가 진행됐던 이슈가 바로 이 이슈라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어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도 다시 상승을 반납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현재 추세를 이탈하고 있는 나스닥 역시 한 번 더 밑으로 빠진다면 좋은 모습이 절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서 이 점만 우리가 우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XX를 4시간 봉 기준에서 보았을 때 아직 직전에 3월 달부터 시작되고 있던 상승 추세 하단을 이탈하진 않았다. 그리고 현재 캔들이 50일선까지 닿은 상태지만 과거에도 50일선까지 찍고 나서 빠르게 반등이 나왔다면은 반등에 성공했던 구간이다. 즉 지금 구간에서 다이렉트로 이 XXX가 50일선을 이탈하는, 즉 590불대를 이탈하면서 종가를 확정적으로 마감할 때는 직전 4월달 이후부터 단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약세 패턴이 진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를 만들면서 하락이 나오는 헤드 앤 숄더 패턴.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최소 마이너스 10% 이상의 하락이 한 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우려스럽게 봐야 되고요. 하지만 이 종목을 조금 더 크게 보자면은 하나의 삼각수렴을 가져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대로 무너지지 않고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면서 추세 상단을 돌파한다면 새로운 신고가에 진입할 수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오늘 고용지표의 결과값에 따라서 새로운 신고가가 다음 주까지 나오냐, 아니면 결국 추세에 이탈하고 다음 주까지 마이너스 10% 이상의 하락이 나오느냐는 오늘 고용지표 결과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XXX 기준에서 캔들이 50일선을 이탈했을 때 과거에 한 번씩 더 큰 하락들이 이루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보자면 지금 구간에서 캔들이 50일선을 이탈한다는 것은 사실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니죠. 직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증시는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RSI와 CCI는 현재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흔한 하락 다이버전스 패턴이라는 거죠. 하락 다이버전스 패턴은 무엇이냐? 결국 RSI나 CCI 등 보조지표 기준에서 매수세도 줄어들고 수급도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증시만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증시가 고점을 또 돌파할 만한 원동력을 가지지 못하고 무너질 때 한번 와장창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MACD 역시도 현재 데드크로스로 진입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자면은 현재 구간에서 무조건 강한 상승보다는 리스크가 계속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6월 중순부터 해서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점에서 물려서 현재 전고점 언제 돌파하나라고 기다리고 계신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XXL로 이 종목을 치환해서 보자면은 XXL이 200불이 이탈한다면 밑으로 하방 압력을 꽤나 강하게 받으면서 160불, 175불 이런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다리고 있는 이 자리까지 와준다면은 저는 여기서는 한번 매수 타점을 잡지 않을까라고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강하게 한번 눌리면은 제가 예상하고 있는 조정은 끝날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마이크론이 어제 하락이 나오면서 캔들 기준에서 정말 좋지 못한 패턴들이 나왔어요. 캔들이 일단 21선을 이탈한다는 것 자체가 별로 좋은 패턴이 아니거든요. 현재 이 거래일 연속해서 무너지지 않고 V자로 살려줬던 증시인데 현재 21선이 캔들을 이탈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하루도 하락이 나온다라면 결국 마이크론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상승 추세 하단을 확정적으로 이탈하게 되는 자리가 나온다는 거죠. 즉, 이 하락 추세 하단을 확정적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마이크론 역시도 그 다음 지라인인 51선 하단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인 850불, 860불 수준까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 종목은 오늘 확정적으로 980불을 지지받아야 되고 980불 이탈할 경우에는 860불까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좀 강한 하락 추세로 진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4시간 봉으로 동일하고 확대해서 볼 때도 마이크론 역시도 4시간 봉 기준에서 51선을 단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탈하고 나면은 밑에 G라인은 직전에 860불대, 즉 6월 10일경에 저점을 받았던 해당 구간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왼쪽 어깨 만들고 오른쪽 머리 만든 다음에 어깨 만든 다음에 반등 안 나고 떨어진다면은 정말 큰 하락까지 나올 수 있지만 이 하락의 패턴이 지금 겨우 오른쪽 머리 만들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마이크론 600불까지 대폭락 나옵니다 라고 언급하는 건 너무 빠르고, 사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현재 단기적으로는 이거 980불 이탈하면은 850불에서 860불 자리 줄 거야. 그럼 850불에서 860불 매수 타점 잡고 일단 반등 나오는 거 따라가야지 라는 것을 제 전략으로 취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저점에서 잘 잡고 기술적인 반등만 먹어도 20%, 30%, 즉 실제로 이게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무너지는 자리가 나오더라도 여기서 나오는 기술적 반등이 20%에서 30% 이상의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즉 그래서 일단 나스닥이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수적으로 현재 A, B, C로 지지봐야 되는 G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면 결국 강하게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고, 오늘 고용지표가 무너지게 되면은 내일은 미국이 독립기념일 휴장이기 때문에 결국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도 계속해서 이 악재를 가져가면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날 멤버십에서 안내드렸던 내용인데 CFTC의 6월 23일 선물 옵션 합산 자료에서 기관들의 3개월 SOFR 선물 포지션이 역대급으로 낮아요. 현재 296만 계약 이상을 순매도로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 이것은 기관들이 연준이 현재 당장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 고금리가 지속될 거야
라는 우려감에 이런 베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같은 시기에 IAM 통화 선물에서 달러 순매수는 345억 달러로 현재 CFTF가 집계된 이후로 가장 빠른 속도의 달러 매수 속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어때요? 현재 시장이 달러를 매수한다? 안전자산에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쉽게 내려오지 못하고 미국이 금리를 쉽게 인하하지 못할 것이야 라는 기관들의 포지셔닝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주식시장이 100%는 넘고 최근만 해도 3월하고 4월 초에 기관들의 푸드총 규모가 역대 최고치였다가 풋 옵션이 스퀴즈 되면서 상승이 나왔던 것을 보자면은 뭐 기관들이 이런 베팅을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증시가 폭락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섣부른 판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구간에서 기관은 조정 끝났으니까 나 매수하고 슈퍼랠리 기대할게가 아니라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우리는 달러 사자, 하방 해지하자, 위험성을 대비하자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월달, 6월달 코스피의 외국인들이 역대급으로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 뭐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더 올라간다 하지만 막상 수급이 되는 외국인들은 현금을 확보하느라 정신이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사실 뭐 샌디스크나 마이크론이나 차트는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샌디스크 자체가 마이크론보다는 차트가 현재 구간에서 나쁘진 않아요. 샌디스크는 하나의 삼각 수렴을 가져가고 있는 자리거든요. 즉 여기서 샌디스크는 아직 뭐 추세를 이탈했냐? 이탈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어떤 하나의 하락 시그널이 나오고 있냐? 하면은 아직 그런 것도 크게 보이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21선 지지받고 있고 51선까지 아직 멀리 남아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디스크 역시도 1900불을 이탈할 경우에는 직전의 상승 추세 하단을 이탈하는 자리이자 그리고 21선 캔들 아래를 이탈하고 본인이 지지받았어야 되는 6월 15일, 6월 17일경에 필수 지지라인을 이탈하면서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럴 때 있어서 샌디스크 역시도 1500불까지 하락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15%대의 하락은 열려 있을 수 있다. 즉 샌디스크 역시도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하나의 삼각수렴을 가져가고 나서 위로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 것만이 유일한 숙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미 샌디스크 같은 경우도 크게 우리가 차트를 보자면은 직전에 3월 말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끝나는 상승 파동이 종결되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피보나치를 그려보았을 때 이미 하나의 상승 추세가 종결되고 있는 자리구나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피보나치를 그렸을 때 1.618이 걸려있는 자리가 현재 2000불에서 2200불 사이죠. 그러면은 이 구간을 확정적으로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지를 받아줘야 그 다음 피보나치까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반대로 지금 위에 피보나치들이 더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의 5파동 마무리를 짓고 나서 더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후로 피보나치를 훼손하면서 피보나치 되돌림 파동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3월 말부터 6월 16일까지의 하나의 상승을 피보나치 1파동으로 우리가 예상할 때는 하나의 상승 다음에 피보나치 되돌림 파동이 0.618까지만 와도 50일선 저항선 그리고 제가 안내드리는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5%대의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0.618 조정은 언제나 상승이 나올 때 항상 기본적으로 나오는 조정 이후로 상승이 나오든 더 눌리든 하지만 여기서 0.5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우려하셔야 되고 무조건 하나의 삼각 수렴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상단을 돌파해야 된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스닥이 무조건 추세 상단을 돌파해줘야 되는 것과 동일한 패턴이라는 거죠. 반대로 나스닥이 하나의 삼각 수렴을 가져가고 돌파하지 못하고 밑으로 밀려버린다면 샌디스크도 마이크론도 XXL도 모두 다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하락이 최소 마이너스 10% 이상씩은 열릴 수 있다라는 점만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비트코인이 좀 강하게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 번 더 60K를 좀 회복한 상태이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은 여기서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반등받고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직전에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조금 약세 패턴이 강하게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게 A, B, C로 조정이 끝나고 조금 더 크게 보자면은 W, X, Y로 끝나는 조정의 마무리 구간이 58에서 59K로 끝났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바닥 G라인을 한 번 더 만들고 나서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2K를 확정적으로 돌파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68K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코인이 62K를 돌파할 경우에는 코인베이스, 스트래티지, BITX, 로빈후드 모두 괜찮은 상승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BITX와 로빈후드를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베이스를 보자면은 차트는 비슷해요.
현재 코인베이스 자체적으로 호재가 있어서 하락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비트코인을 추종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하락이 종결되고 나서 연장 파동 하락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 들어오고 그리고 최근에 횡보하던 4거래일 이상의 저항선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는 163불, 165불 돌파할 때마다 모두 돌파면에 가져가시면서 최소 전날 종가 대비해서 한 15%대 이상 상승을 열어놓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은 목표가는 최소 188불 정도는 열어놓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코닐 기준에서 한 번 더 볼 때도 코닐 역시도 5.3불 돌파할 때 돌파 매매 가능하면서 이후로 최소한 30%대 상승은 한 번 더 열어놓을 수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한 6.8불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바라보고 있는 코인베이스입니다. 코닐도 동일하고요. 로빈후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로빈후드는 지금 계속해서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직전에 로빈후드 여기 돌파할 때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천도 드렸고, 멤버십 통해서도 이 자리에서 충분히 매집을 하고 나서 상승이 나온 것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구에서 로빈후드가 비트코인이 약세 패턴, 그리고 나스닥이 최근에 약세 패턴일 때 강하게 밀렸냐? 밀리지 않았다. 그리고 20일선 훼손을 했냐? 훼손하지 않았다. 하나의 단기 상승 추세를 이탈했지만 바로 V자 반등에 성공하면서 장대 양봉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여기서 62K를 돌파할 경우에는 로빈후드 바로 130불, 150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에서는 우리가 로빈후드 안간에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 110불 돌파하고 115불 돌파하면은 따라가면서 비중 늘려나가시면서 130불, 150불 목표가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직전에 로빈후드는 7월부터 그리고 1월까지 하나의 박스권을 가져가면서 매물대를 쌓아놓은 자리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 매물대를 돌파해줘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매물대를 바로 돌파하지 못하고 약간 밀리고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이탈하지 않고 현재 박스권 하단을 지지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수렴을 가져가고 나서 소화를 하고 나서 치고 올라간다면 이 앞에 있는 구간들은 매물대가 되지 않고 한 번 더 올라가는 사실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로빈후드는 제가 보고 있는 지표 기준에서도 5월 29일경 상승 지표가 나오고 나서 이후로 아직 하락 지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량 매도 이런 시그널은 드리지 않고 있고, 자, 과거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하락 시그널들이 제대로 나와줘야지만 한번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로빈후드는 아직까지 저렇게 리스크가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고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미 직전에 6월 2일, 6월 3일경에 하락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아직까지 다시 한번 더 이 상승 시그널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확정적으로 56불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시그널이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고 나서 치고 올라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현재 아이온큐 거래량은 정말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첫 번째로 동반돼줘야 되고, 그리고 금리나 기대감이 계속해서 증가되면서 유동성이 공급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아이온큐만 동일한 것이 아니라 이 패턴은 아이온큐, 그리고 로켓랩, 그리고 서클 인터넷 그룹, 빅베어 AI 등등 정말 많은 종목들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6월 초부터 하나의 박스권을 가져가다가 박스권 하나를 이탈하고 나서 박스권 밑에서 횡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아이온큐뿐만이 아니라 로켓랩 역시도 동일하게 하나의 박스권을 이탈하고 나서 박스권 하단 되돌림이 나왔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너무나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즉 로켓랩, 아이온큐, 그리고 빅베어 AI도 동일하게 직전에 돌파하지 못했던 저항선 구간에서 지금 돌파하냐 마냐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탈했기 때문에 저항선에 걸려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은 서클까지 보자면은 서클도 동일하게 6월 5일부터 6월 22일까지 하나의 수렴 구간을 결국 이탈하고 G라인 이탈하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있어서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이후로 추가적으로 돌파하지 못하면서 한 번 더 하락이 나왔다라는 것은 섹터가 다른 양자 섹터, 소프트웨어 섹터, 그리고 우주항공 섹터, 그리고 코인 관련 섹터들이 모두 비슷한 차트를 그려가다가 코인 관련 섹터가 먼저 하락이 나왔다. 그렇다라고 해서 섹터가 다르기 때문에 나머지 양자 섹터가 무조건 폭락이 나옵니다. 로켓랩이 무조건 폭락이 나옵니다. 이게 아니지만 이 자리를 무조건 돌파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 분석은 아이온큐만 하고 있지만 사실 이 패턴은 로켓랩도 동일하고 빅베어도 동일하고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아이온큐 기준에서는 지금 왼쪽 그리고 머리 만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56불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받아줘야 위로 올라가는 자리가 나와요. 하지만 여기서 확정적으로 반등에 성공하고 돌파하고 나서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하나의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 한 번 더 하방이 나오면서 40불 초반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이온주 확정적으로 56불을 돌파해줘야 되고요. 이것은 패턴은 동일하기 때문에 로켈랩 역시도 당연히 110불을 확정적으로 돌파하고 나서 지지받고 위에서 지지를 받아줘야 직전에 지지를 필수적으로 받았어야 되는 G라인 위에서 다시 한번 더 회복하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뭐 왼쪽, 머리,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역헤드쇼더 패턴을 만들 것이냐 아니냐 가장 중요한 자리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종목들이 특히 반도체 섹터들이 하락이 나온다고 해서 다른 이외의 종목들이 정말 급등하는 자리도 아니고 고용지표 관련해서 악재도 아직 남아있으면서 추가적으로 나스닥 기준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패턴들이 남아있지만 그 중에서 필수 G라인을 이탈할 경우에는 한 번 더 강한 하락이 이루어지면서 반도체 섹터들이 최소 마이너스 10% 이상의 하락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만 우리가 우려하면서 전반적으로 차트들이 모두 비싼 종목들은 확정적으로 돌파를 해줘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고 나스닥 역시도 절대 이 자리 이하를 이탈하면 안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다. 까지만 보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추세 상단을 돌파할 때는 제가 어제 언급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 리졸브 AI 등등을 포함해서 정말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을 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상승이 나왔을 때 30% 이상, 50% 올라갈 종목들을 미리 다 지금 선정해서 상승 나오면 매수해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고요. 반대로 하락이 나오면은 오케이 우리 비중 축소했으니까 밑에서 제대로 하락 나오면은 현금 넣고 재매수해야지 라고 타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올라가도 수익, 내려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7월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